40대 탈북 여성이 6살 아들과 함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집 냉장고는 비어 있었고 고춧가루 외에 음식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예, 지난달 일이었습니다. 서울 관악구에서 있었던 일이죠. 새터민 모자가 숨진 지 2달 만에 발견이 됐습니다. 굶주림 때문에 숨졌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오늘 밥상머리 토크 이 이야기부터 먼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밥상머리 토크에 고지연 변호사, 김민욱 기자, 그리고 특별히 이야기 손님으로 서은숙 부산 진구청장 함께 하십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먼저 안타까운 탈북 모자 사망 사건 그 사연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기자. 예, 지난달 31일이었는데요.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임대 아파트에서 이 탈북민 42살 한모 씨와 6살 아들이 숨진 지 2달이 지나 뒤늦게 발견됐습니다. 이 현장에 외부 침입이나 타살 흔적이 없었고 이 자살의 정황도 발견할 수 없어 굶주려 죽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고, 이러면서 자칫 단순 변사로 덮일 뻔했던 이 사건이 여론의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굶주림을 피해 사선을 넘어 탈북까지 했는데 남한 땅, 그것도 수도 서울에서 정부의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아사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국민들을 충격에 빠뜨린 사건입니다. 그 행정기관의 복지 시스템이 이들의 위기 상황을 전혀 포착하지 못한 것입니다. 문제는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다는 거죠. 네. 이 모자도 아동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 구청에 방문을 했는데 해당 행정기관에서는 이들의 소득 인정액이 0원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보통 임대 아파트에 거주하는 분들이 월세를 일정 기간 내지 못하면 복지 시스템에서 확인이 되는 걸로 저희들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네, 이른바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공공임대주택에서 생활하는 사람이 3개월 이상 월세를 내지 못하게 되면 위기가구로 지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탈북모자의 경우에는 월세와 관리비를 무려 18개월이나 체납을 했는데도 전혀 대상에서 인지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돼 있었던 건데요. 이들이 살던 아파트가 정부에서 지정했던 어떤 정보 수집 대상 아파트가 아니라 재개발 임대 아파트였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거기에 또 구멍이 있었군요. 참 이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서은숙 구청장님, 이거 최근에 위기 상황에 처한 그 한 가정의 문제를 같이 머리를 맞대서 풀었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예, 제가 그래서 모셨는데 그게 어떤 사연이었습니까? 네, 그 딸과 함께 살고 있는 한부모 가정의 어머님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친정 어머니 집인 임대 아파트에서 함께 살면서 친정 어머니가 같이 사셨네요. 그렇죠. 근데 어머님이 이제 오래 아프셨기 때문에 병관을 하면서 이제 같이 사셨죠. 근데 최근에 이제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예,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거주하고 있던 임대 아파트에서 이제 퇴거 명령을 내린 어머니 거죠. 이름으로 된 임대 아파트다 보니까 쫓겨나게 된 거군요. 네, 퇴거 명령을 내린 거죠. 그래서 이제 법적으로 거주권을 승계할 수 없게 되니까 이분이 이제 갑자기 본인이 살던 집에 쫓겨나게 되니까 불안감, 막막함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시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좀 머리를 맞대서 방법을 좀 찾아드렸습니다. 어떻게 뭐 이게 불법적으로 뭘 하신 건 아니실 테고요. 그렇죠. 방법이 있었습니까? 네, 저희가 이제 뭐 여러 가지로 기초생활보장제도나 아니면 긴급 지원이나 이런 걸 찾았는데 사실 이게 요건이 충족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찾아낸 방법이 그 LH나 도시주택공사에서 하는 공공임대 이 방식이 있습니다. 이것을 구청을 거치지 않고 직접적으로 이제 임대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찾아서 안내해드려서 이제 거주지를 마련하게 그럼 거주 자격을 획득하게 된 거네요? 사실 그래가지고 저희 시사만사팀이 이 주인공들을 직접 만나봤는데 먼저 당시 막막했던 사연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시고 막상 이제 뭔가를 이제 내 생활을 해야 되겠다 하고 관리소에 전화를 하니까 빠른 시일 내에 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무능력하더라고, 내 자신이요. 그래서 누가 아이를 진짜 맡아줄 사람만 있으면 아이를 위해서 죽어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 했었거든요. 구청장님 이야기 듣고 나서 생각해 보면 법적, 제도적 체계 하에 내에서 과연 구제 방법이 없는가, 아니면 우리가
혹은 무성의해서 혹은 또 관행에 젖어서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분 구청님께 직접 문자를 보냈다면서요?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예, 뭐 이분께서 아마 인터넷을 통해서 제 개인 전화번호를 알게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굉장히 긴 문자를 보내셨는데 문자 내용을 통해서도 굉장히 긴급하게 호소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고 제가 이제 직접 전화 통화를 했는데 아주 이제 이 사연을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당장 거리로 나앉게 된 상황이네요. 예, 근데 이제 심리적으로 일단 내가 지금 당장 길거리에 나가야 된다라는 이 심리적인 이 허탈감들이 굉장히 강하셔가지고 제가 이분하고 통화하다가 한참 같이 울기도 했습니다. 예. 그랬는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또 이렇게 직접 전화를 주셔서 또 저희가 방법을 찾기도 했지만 공무원들이 이 모든 분들을 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찾아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인력적인 한계도 있을 테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분들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더 가까이 더 촘촘하게 도움을 드려야 될지 사실 이것이 우리의 과제이고 숙제이기도 합니다. 예, 사실 말씀 듣고 보면 이 복지 담당 공무원들 고충이 크다는 거 저희들이 뭐 짐작할 수 있을 테고요. 법대로 서로서로만 이렇게 매달리다 보면 결국 또 구멍이 생길 수밖에 또 없을 거라는 생각도 합니다. 예, 이분 말씀 다시 한번 들어보고 또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또 법대로 뭐든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 사는 거는. 그러니까 그런 거 좀 많이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공무원분들이라도 물론 그런 인원이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런 게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좀 같이 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지 저희도 뭐 비빌 언덕 같은 거 아니면 이제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소외돼 있으니까 좀 막막할 때는 진짜 막막하거든요. 사실 뭐 법과 제도의 소극적인 적용, 뭐 해석 이런 게 또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공하면 또 통한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이게 복지 혜택이 절실하게 필요한 분들이 이게 적극적으로 또 나서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는 있지 않나요? 그렇죠. 이게 이제 사실은 상담을 하기 위해서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여기 오기까지 굉장히 긴 시간 고민을 하고 오게 됩니다. 그렇겠죠. 망설이고 왔는데 공무원으로부터 돌아오는 대답이 방법이 없다. 혹은 다른 곳으로 가서 알아봐라고 했을 때 이분이 느낄 절망감들을 저희들 업무 소관이 아닙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겠고요. 그분이 느낄 절망감을 우리가 미리 알고 대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 담당 공무원들도 너무나 많은 이 복지 이 도움의 혜택을 드릴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내용을 모를 때가 많아요. 실제로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부산진구청 같은 경우에는 한눈에 보는 부산 진구복지북이라고 해서 이걸 늘 책상 옆에 두고 오셨을 때 찾아서 우리 부서의 일이 아니라도 찾아서 그 담당 부서로 함께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늘 이렇게 지도를 하고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 그 책은 그러면 제가 어떻게 보니까 이거 진구청만 갖고 있을 게 아니라 좀 많이 만들어서 다른 지역에도 좀 배포를 하면 좋겠습니다. 네, 아마 뭐 다른 구에서도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할 거예요. 근데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오신 분들에게 내가 이분에게 뭔가 도움을 드려야 되겠다. 이것이 구청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바깥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나 이런 모금 기관들을 통해서라도 후원을 하실 수 있도록 연계해줘야 되겠다라는 그 적극적인 자세, 그 자세가 한 사람이라도 더 어려움을 구해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도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꼭 찾아와 주시기를. 주민센터에 부끄러워서 못 오는 분들도 있죠. 주민센터이든 복지관이든 꼭 와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심리적 이 허탈감들을 이겨내시고 오시면 무엇이든 도와드릴 방법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어떻게 뭐 또 소개할 만한 분이 있다면서요? 네, 현재 부산진구청 구내식당에서 조리원으로 일하고 계시는 김성자 씨입니다. 남편의 벌이가 거의 끊어진 상황에서 정부가 지원하는 생계비로 어린 자녀 4명을 기르고 있었는데요. 아이들이 어린이집을 나가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생계 지원마저도 끊어지고 죽음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힘든 나날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제 집에서 애들을 보호하고 있을 때는 돌볼 때는 이제 그때는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때는 인정이 되지만 어린이집을 보내 있을 경우에는 그 나머지 시간에는 일을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반 수급자에서 조건부 수급자로 전환을 시켜버리더라고요.
네, 그렇게 힘들었던 김성자 씨, 정부가 추진하는 자활 사업에 참여하게 되면서 좀 나아지게 됐습니다. 간병, 행정보조, 도시락 사업단, 또 도서관 사서 등 여러 가지 일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경력이 쌓으면서 현재의 주방 조리원 일까지 맡게 되신 거죠. 생활이 안정되면서 이제 남편의 사업비도 어느 정도 다 갚을 수 있는 상황이 되셨고요.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어느새 훌쩍 커서 이제 자신에게 굉장히 든든한 마음까지 든다고 하시네요. 김성자 씨, 과거에 자신과 같은 상황에 처했던 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고 하십니다. 지금도 보면 뉴스를 통해서 보면 못 먹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도 있고 또 빚이 너무 많아서 살 수가 없어 자살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을 제가 볼 때 저도 그런 걸 같이 이제 저도 겪었으니까 저도 애들 키우면서 없어서 정말로 죽고 싶다. 이렇게까지 진짜 내가 살아야 되나라는 생각도 했는데 그분들도 이렇게 너무 그거 하지 말고 죽으려고도 하지 말고 너무 낙감하지 말고 그냥 주위에 한 번만 문만 두드리면 이렇게 좋은 게 있다라는 걸 좀 아셨으면. 한 번만 문만 두드렸으면 하는 김성자 씨의 이야기가 여러 사람들에게 용기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송파 세모녀도 그리고 탈북 모자 사건도 다시는 이런 참극이 우리 사회에 없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 해봅니다. 예, 청장님 오늘 자리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